안녕하십니까.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인데 그동안 제가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갭투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, 5단지 37평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. 올 초 37평의 매매가가 5억이었습니다.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파르게 매매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5억에서 6억 5천이 되었습니다. 5억에서 6억 5천, 1억 5천이 뛴 거죠. 근데 이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오더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지금 작년에 3억 5천,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3억 5천이었던 이 전세가가 2020년 10월만 해도 5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5억대까지. 근데 지금 11월 16일 현재의 기점으로 보면 수리가 잘 된 집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6억 5천 매매가인데 전세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5억 5천까지 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 초 이제 3억 5천이었던 그럼 이제 3억 6억 5천이니까 3억 갭이 있지 않았습니까?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3억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백마마을 37평 아파트에 감히 갭 투자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게 치고 올라와서 5억 5천이 됐습니다. 매매가가 6억 5천이고 전세가가 5억 5천입니다. 갭 투가 1억으로 줄어든 거죠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택자라면 저는 37평 아파트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에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그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나갈 때까지 충분히 활용하시게 해놓고 그때 가서 그게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와서 이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올해 1억 5천이 올랐다고 했잖아요.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1월 달부터 5억이었던 게 6억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일산 백마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양시 전체가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산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에서 가장 많이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,100세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4,400세대가 넘어섰습니다. 배 이상이 뛴 거죠, 그죠? 이 4,400세대라는 것은 와서 매수한.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순전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권 중에서 고양시에 와서 매수한 그 아파트 그게 4,400이 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뛴 거죠, 그죠? 작년에도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막 요란했었는데 올해는 창릉 3기 신도시 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 와서 전세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.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.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기 열받으니까 거기 서울의 전세가보다 여기가 매매가가 싸요 아직. 그러니까 확 지를 거예요 그냥 와서 산 거죠. 더 이상 이제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생활하기 싫다입니다.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내후년 대책 없습니다.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뛸 것 같습니다. 만약 정부에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다 어쨌든 해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공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2+2 이 임대차 3법 다 없애고 그냥 3년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게 혼란스러울 거예요. 그죠? 2+2에서 3년으로 다시. 그러면 3년 살아보고 또 살고 싶으면 이제 주인하고 서로 계약하겠죠. 그죠?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2년이었을 때처럼
주인과 집주인하고 새들을 살겠다는 사람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 결정해서 이제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. 주인이 만약 5천 올려달라고 했을 때, 힘든데 그러면 다른 집 알아보면 되고 또 3년 살지. 아니면 내가 5천 여력이 있다 그러면 5천 더 인상해주고 이제 그 집에 계속 더 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인데스 상한선 뭐 전월세 상한선 이런 걸 정해놓지 말자는 거예요, 법으로. 지금 그 법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도 아니죠, 그죠? 변호사들만 뭐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, 그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. 그러면 수요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러면 수요 인원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전세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. 끼케야 10%, 9%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. 그럼 나머지 그 91%, 90%에 가까운 그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집을 다시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퇴로를 좀 열어주는 거예요. 지금 자본주의, 민주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자본소득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한 채 집을 살고 또 한 채를 사서 전세를 놓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다시 급선회하지 않으면 이 전세 대란은 뭐 끝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하자는 거예요. 임시적 한시적으로 뭐 좀 풀어주는 퇴로를 열어놓자는 거죠. 그래서 세금도 왕창 좋아, 왕창 거두겠다는 거 인정합니다. 근데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양도세를 좀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? 팔고 싶어도 못 팔게 이렇게 규제를 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. 그리고 자본주의 이걸 인정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한 채 더는, 그러니까 두 채까지는 뭐 취득세 중과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주던 그 혜택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. 그냥 인정만 해주자는 거죠. 그들이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수 있게. 그러면 이 시장은 금방 해결될 겁니다. 역대급 전세난이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이제 심화되면서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 일산, 백마마을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. 이게 전세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,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뭐 30대 패닉바잉 하듯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전세가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영동선 안에. 그러면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,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, 그죠? 내가 정말 무주택자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. 빠를수록 좋습니다.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.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. 지금 사지 않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후회했잖아요, 그죠?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실 건가요? 내 자산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산을 불려야만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?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지 아파트 주택연금 들어서 그거라도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? 계속 폐유지 주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요, 그죠? 계속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는 등기 치는 게 답입니다. 전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서울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고, 특히 뭐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죠. 그래서 우선 전세난을 촉박한 가장 큰 원인이 그 임대차 3법이에요. 폐지가 답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완화해서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.
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냥 전세 3년 이렇게 확 법을 개정해 놓던가. 그래서 좀 안정되게.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참 좋은 취지이죠. 지금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약갱신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2년 3년 뒤에도 더 문제이지만 지금 새로 결혼해서 전세 살아야 될 사람들 결혼했는데 자금이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뭐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. 그죠? 정부에서.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. 정부에서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. 그죠? 뭐 월세 어느 정도 뭐 세액공제 해준다? 그걸로 뭐 1%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전세난이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? 지금 가을 이사철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? 1월, 2월 겨울방학 이사철입니다. 왜 사람들이 겨울방학 1월, 2월에 이사하냐면 3월 개강하고 맞물리지 않기 위해서이죠. 우리 아들이 새로 전학 오면 아이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.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사를 해서 새학기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. 특히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사교육 학군이 좋아서 한 번 들어오면 고3이 돼야 나간다니까요.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백마마을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매매시장 불안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. 그죠? 전세 대신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물론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아직 아니라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여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전세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? 전세 공급이 팍팍 될 때까지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임대차 이 3법 다 다시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냥 전세 3년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사는 거를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 전세가 잡히지 않을 거니까 단기 급등이 지금 대형 편수도 지금 뭐 37평이 가장 많이 올랐고 48평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32평 세 번째, 31평 네 번째로 올랐어요. 이렇게 중대형이 지금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대형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중소형이라도 사면 좋겠죠. 그죠? 22평, 27평이라도 사십시오. 제발. 그래서 등기쳐서 제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올라타서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를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갈아타기를 하겠다. 이거 정말 괜찮은 생각이에요. 지금 절호의 찬스인 거죠. 그죠? 정 불안하면 내 집을 먼저 팔아요. 팔고 나서 그 여윳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합해서 더 좋은 평수로 31평 살고 계십니까? 32평 살고 계십니까? 37평으로 갈아타게 하십시오. 정 안 되면 갭투도 괜찮습니다. 1억이면 지금 37평 굉장히 좋은 평수에 좋은 동, 좋은 로얄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. 1억입니다. 1억. 1억 투자하면 전세 끼고 5억 5천이 전세니까 6억 5천짜리 괜찮은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. 패닉 바잉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의 공포 매수라고 하죠. 저와 인정합니다. 뭐 거의 IMF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30대들은 뭐 질러놓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역량, 능력이라고 봅니다. 지금 아파트가 있어야지만 결혼 조건이 아파트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내가 패닉 바잉 했다. 그러면 결혼의 1차적인 조건은 채워진 거예요.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락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집은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됩니다.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? 지금 37평 좀 전에 말했듯이 1억 5천이 올랐잖아요. 내가 직장 다니면서 1억 5천 11개월 만에 벌 수 있습니까? 그 불가능하죠. 그죠? 2월 달에 5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달에 6억 5천이 된 거예요.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. 오르는 가격이. 자,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장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
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답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